여러분, 고작 8년밖에 안 된 맥주 브랜드가 100년 넘게 시장을 지배해온 하이네켄과 버드와이저를 제치고 맥주 판매 1위를 찍었다면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것도 정통 라거나 IPA가 아니라 알코올 도수 0.5% 미만의 무알코올 맥주로 말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건강이 트렌드잖아. 무알코올이 유행이니까. 그런데요, 이런 설명은 사실 결과만 말할 뿐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행만으로는 기존 강자들을 실제 매대에서 밀어내기 어렵고 건강 트렌드만으로는 사람들의 반복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맥주는 특히 더 그렇죠. 브랜드 충성도가 아주 강한 시장이니까요. 도대체 어떤 맥주 회사인지 궁금하시죠? 이 브랜드의 이름은 바로 애슬레틱 브루잉. 2017년에 설립된 미국 스타트업으로 무알코올 맥주와 스파클링 홉 워터를 전문으로 만들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애슬레틱 브루잉이 맥주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소비하고 있고 또 기업은 그러한 소비자들의 기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2017년으로 돌아가 보시죠. 당시 미국에서 무알코올 맥주는 사실상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시장 비중은 1%도 되지 않았고 이미지도 처참했어요. 무알코올 맥주는 그저 임신했을 때, 운전해야 할 때, 약속이 있어서처럼 어쩔 수 없을 때 마시는 음료였거든요. 사람들은 무알코올 맥주를 선택이 아니라 회피로 인식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알코올 맥주를 싫어했던 게 아니라 그냥 굳이 마실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마셔서 내가 얻는 게 뭐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죠. 애슬레틱 브루잉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창업자 빌 슈펠트는 원래 맥주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지만 결혼 이후 술이 자신의 컨디션과 회복력, 집중력에 분명한 마이너스라는 걸 체감하고 운동과 건강을 삶의 중심으로 옮기며 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아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위기 자체는 여전히 좋았다고 합니다. 잔을 들고 이야기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 웃고 떠드는 그 분위기 말이에요. 문제는 그 분위기에 참여하려면 늘 취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알코올일까? 아니면 알코올이 만들어주는 분위기일까? 바로 이 작은 질문에서 시작해 100년 된 전통 브랜드를 뛰어넘는 맥주 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제품을 고를 때 기능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의미와 상황을 소비하기 위해 제품을 고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맥주는 술이라는 식료품이기 전에 관계의 매개체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무알코올 맥주가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알코올 맥주가 단순히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맥주가 어떤 장소에서도 주인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슬레틱 브루잉은 여기서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을 위한 맥주라는 프레임을 버리고 대신 이렇게 질문을 바꿉니다. 취하지 않아도 맥주를 마실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기술로 뒷받침했습니다. 기존의 무알코올 맥주는 일반 맥주를 완성한 뒤 알코올을 제거하는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메가와 홉의 풍미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었죠. 애슬레틱은 이러한 제조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알코올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발효 초기 단계부터 알코올 생성 자체를 낮추는 방식. 즉, 곡물과 설탕, 온도를 세밀하게 조절해 알코올 도수는 0.5% 미만으로 유지하면서도 맥주의 맛과 향은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제조 공정의 개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인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알코올 맥주가 단순히 기존 알코올 맥주의 대체제가 아니라 맛있어서 마시는 맥주가 되는 순간이었죠. 첫 제품이 유기농 식료품점에 빠르게 입점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유통 채널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팔릴 가능성이 없으면 절대 진열하지 않거든요. 애슬레틱의 골든에일, IPA,
세르베자 아틀레티카 같은 제품들이 매대에 올랐다는 건 이미 소비자 반응이 검증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특정 사람들만 마시는 틈새 시장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생활 방식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 몸과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또한 능력이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덜 마시는 선택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통제와 여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애슬레틱 브루잉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대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스포츠 행사에 대한 후원, 대학 운동선수들과의 협업, 활동적인 이미지, 그리고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도 적합하다라는 메시지. 언제 어디서든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감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이 맥주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운동 후에도, 낮에도, 운전 전에도, 다음날 일정이 있어도 괜찮은 선택지. 이때부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오늘 술을 마실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오늘도 이걸로 할까? 라고 말이죠. 이건 소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고민을 멈추는 순간 대중의 선택은 빠르게 반복됩니다. 애슬레틱 브루잉의 제품군도 이 흐름에 맞게 발빠르게 확장했습니다. 골든에일, IPA, 라이트 스타일, 스파클링 홉 워터까지. 하나의 취향만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 순간을 커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물리적 기반도 빠르게 갖추었습니다. 코네티컷 지역에서 시작해 밀포드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무알코올 맥주 전용 양주장을 세우고 샌디에이고까지 확장합니다. 동서해안에서 신선한 제품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신뢰란 겉만 번지르르한 광고보다 이런 탄탄한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애슬레틱 브루잉은 여기에 더해 금주 캠페인, 공원 청소 같은 사회적 활동까지 더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절대 술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건강해서 마시는 맥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적어서, 언제나 무난해서, 그리고 다음 날의 나를 망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시장을 바꾸는 제품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계산을 단순하게 만드는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슬레틱 브루잉의 성공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장은 더 강한 자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선택의 비용을 줄여줄 때 만들어진다는 것. 선택할 때 선택지를 늘리기보다 고민해야 할 이유를 하나라도 더 없애는 게 훨씬 강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맥주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자동차, 금융, 식품, 컨텐츠 시장에서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덜 자극적이지만 더 오래가는 선택, 덜 피곤하지만 더 자주 반복되는 선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거운 선택지가 있다면 그 선택은 정말 덜 재미있는 선택일까요? 어쩌면 애슬레틱 브루잉이 100년 된 전통 맥주 회사들을 이긴 이유는 단순히 맥주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